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디스턴스하고 시밀러리티의 개념과 관련된 것인데요. 디스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유사도 계산 기법들의 차이점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디스턴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학의 기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죠.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클리드 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 x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점, y라는 점의 두 거리를 가장 짧은 그런 이 녹색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유클리드 거리고요. 만약 이제 그 x라는 점이 좌표가 p1, p2, pn으로 돼 있고 y 좌표가 q1, q2, qn으로 돼 있다면 알다시피 p1-q1의 제곱, 또 p2-q2의 제곱들의 그러니까 각 좌표별 빼기의 제곱들의 합을 루트로 계산하는 것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지도 관련된 그런 거리 계산법이 중요해지면서 이렇게 맨하탄 디스턴스라는 것도 있어요. 맨하탄 디스턴스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각 블럭들이 지도의 각 블럭들이 이렇게 길을 이제 회색으로 표시했고 흰색을 집이 있는 블럭으로 표시했는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직접 x에서 y까지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주어진 길, 즉 파란색 부분 이 길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리를 이제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거리의 개념이라는 게 이론적인 유클리드 거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현실적인 내비게이션 지도에서 맨하탄 디스턴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실제 지구에서 이동할 때 거리를 계산한다면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 남극에서 북까지의 거리를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서울에서 뉴욕까지 실제 유클리드 거리하고 지구본 위에서 실제 지구 위에서 가는 거리는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가장 짧은 거리라는 게 꼭 유클리드 거리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디스턴스,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여기 최비셰프 거리라는 게 있네요. 최비셰프 거리라고 하는 것은 체스판에서 킹이라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킹이 최소한의 무브를 통해서 체스보드에서 이동하는 그런 거리를 재는 방법을 최비셰프 거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레벤슈타인 거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레벤슈타인 거리는 우리가 이제 타이핑을 할 때 미스타이핑을 하게 되잖아요. 미스타이핑의 종류가 인서션 오류, 딜리션 오류, 서브스티튜션 오류가 있는데요. 인서션은 누르다 보니까 하나가 더 눌린 거고요. 딜리션은 누르다 보니까 하나가 빠진 거고요. 서브스티튜션은 이웃한 키로 이렇게 대치가 된 세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타이핑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의미의 두 단어, 원래 옳은 단어하고 틀린 단어하고 인서션, 딜리션, 서브스티튜션 그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주어서 몇 번의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오류어를 옳은 단어로 커렉션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거리의 개념이 레벤슈타인 디스턴스인 거죠.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 위키피디아 링크를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또 해밍 디스턴스라는 것도 있죠. 뭐 정보 이론 쪽에서 뭐 그건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이 외에도 뭐 리 디스턴스라든지 야로 윙클러 디스턴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수식 또는 함수를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사인 유사도라든지 이렇게 문서, 텍스트의 유사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디스턴스 또는 유사도가 되는 거죠. 디스턴스하고 유사도는 반대 개념이고요. 어떤 이미지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 있었어. 두 개의 사진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르냐 같으냐, 그러니까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그런 이제 유사도 계산을 할 필요도 발생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피처 벡터를 만들어서 왼쪽 사람에 대한 피처 벡터, 오른쪽 사람에 대한 피처 벡터. 그 피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머리카락의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눈의 크기라든지 뭐 코, 입의 모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어떤 두 오브젝트의 피처 벡터를 만들어서 두 벡터 간의 디스턴스 또는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요즘 그 인공지능 분야 딥러닝에서 매우 많이 필요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예도 하나 들어봤네요. 이 어린애하고 이 어른 남자하고 두 얼굴 간의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참고로 이 두 사진, 어린애 사진이랑 어른 사진 이 두 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사진이고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문서 간의 유사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미지든 문서든 일단 피처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클리드 디스턴스는 뭐 실제 수학의 거리 때문에 필요했던 거고요. 집합에 대한 디스턴스는 좌카드 계수라든지 또는 다이스 계수, 뭐 인클루전 메저 이런 것들을 집합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집합도 아니고 실제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벡터로 표현했을 때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이고, 벡터 유사도를 유사도가 높다, 유사도가 낮다, 이것을 계산하는 가장 좋은 함수가, 그러니까 최적의 함수가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이것저것 사용해 보니까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리 계산할 때 유클리드 거리, 또 집합 간의 계수, 집합 간의 유사도, 좌카드 계수, 벡터 간의 유사도, 코사인 계수 세 가지의 의미를 본다면 우선 이제 좌카드 계수를 우리가 그 코사인 계수 계산하는 것처럼 어떤 그 두 벡터 x, y가 있을 때 x, y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그런 수식이 있었죠. 코사인 계수하고 좀 유사하죠. 코사인 계수는 두 벡터의 크기들을 곱해서 그것 분의 벡터의 내적이었는데 비해서 그 분자는 좌카드 계수와 똑같고요. 분모만 이게 x 크기의 제곱 더하기 y 크기의 제곱 빼기 xy의 내적 이 분자만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 계수하고 좌카드 계수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좌카드 계수 경우에는 각 피처들의 크기가 그 유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코사인 계수 경우에는 각 피처 값들의 크기가 무시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좌카드 계수의 좌카드 코사인 계수가 분자는 같고 분모만 다르지만 이 분모를 계산을 할 때 이 크기의 제곱들을 더해 줘서 물론 내적을 뺐지만 이 값을 잘 보시면 예, 그 벡터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사인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두 벡터의 각도를 0부터 2분의 파이 90도까지 두 벡터의 각도가 0이면 유사도가 1, 그러니까 일치한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두 벡터의 벌어진 각도가 90도, 2분의 파이인 경우에는 전혀 별개, 즉 유사도는 0으로 계산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코사인 계수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 그럼 코사인 계수에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사이를 2분의 파이일 때, 즉 90도일 때 유사도를 0이라고 하고 0도일 때, 즉 두 벡터 일치할 때 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0도에서 90도까지의 각 유사도 값을 1부터 0까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유사도를 계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코사인 세타 값으로 코사인 세타 값을 유사도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벌어진 각도 0도면은 유사도를 1, 90도인 경우에는 0이지만 이제 0도에서 90도 사이에 45도인 경우에 0하고 90도인 경우에 비해서 유사도를 50%로 해줄 것이냐, 이 파란색이 되겠죠. 하지만 그 50%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값으로 했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0에서 90도까지를 똑같은 스케일로 유사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이 파란색이 아니라 유사도가 높은, 즉 0도에서 0.1, 0도에서 뭐 10도 사이라고 하자. 0도에서 10도 사이에 있는 것들은 유사도 차이를 더 적게 둔 것이고요. 적게 두고 반면에 여기 그러니까 0에서 10도를 예를 들었었죠. 80도에서 90도까지 사이에 그 차이는 더 크게 유사도 차이가 크도록 그렇게 함수를 정의를 한 거지. 왜 그랬을까요? 매우 유사도가 높은 것들은 더 유사하게 간주하고 유사도가 적은 것은 유사도 차이를 조금 더 벌려주는 그런 형태로 스케일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죠. 유사도 높을수록 그 유사도 값 차이가 적게 만들고 유사도가 낮을수록 차이가 크게 하는 차이 값을 코사인 값을 크게 스케일링하거나 더 작게 스케일링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코사인 유사도하고 자카드 유사도의 그 차이점을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계산해 보면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벡터를 각각 0.1, 0.1, 0.1, B 벡터는 0.2, 0.2, 0.2 이런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하자. 이 두 개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 값은 얼마일까요? 코사인 유사도 값은 뭐 0.1로 하든 1로 하든 마찬가지인데요. 1, 1, 1, 2, 2, 2 그러면 여기다 벡터를 그려놓을 걸 그랬네요. 벡터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이게 이제 A 벡터라고 하자. 0.1, 0.1, 0.1. 그러면 B 벡터는 뭔가요? 이 크기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0.2, 0.2, 0.2죠. 즉, 두 벡터의 각도는 0도잖아요. 코사인 0도잖아요. 그러면 1 값이 되겠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여기에서 계산해봤네요. 그러면 0.999는 1이죠. 코사인 값은 1이고요. 요것에 대해서 좌카드 계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0.66666, 0.767이네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로 했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코사인 계수를 계산할 때는 이 크기하고 0.1이든 0.2든 이 크기는 무시되고, 벡터의 크기는 무시되고, 두 개의 벡터의 벌어진 각도만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도가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자카드 계수에서는 이 크기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즉, 두 원소 간의,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그 원소의 가중치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카드 계수는 0.67로 계산이 되는 거죠. 값을 조금 바꿔서 여기 B 벡터만 0.1로 바꿔봤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코사인 계수는 0.96이 나오는 반면에 좌카드 계수는 0.71로 조금 높아졌네요. 0.67보다. 왜냐면 이 두 개가 같아졌으니까 좌카드 계수 값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참고로 요즘 딥러닝을 많이 하잖아요. 딥러닝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액티베이션 펑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죠. 탄 H. 그다음에 렐로라는 함수,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변형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변형이 렐로의 변형으로 리키 렐로라든지 뭐 EL라든지 이렇게 변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렐루가 가장 그 심플하니까 렐루는 보면은 x 값을 max 0 또는 x를 취하는 값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x 값이 음수이면 0으로 하는 거죠. 음수인 경우는 모두 0으로 하고 음수는 없어요. 음수는 0으로 하고 x 값이 양의 값이면은 그냥 그 값 자기 자신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렐루 함수라고 해요. 여기 이것에 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냐면 시그모이드 함수도 음수 부분을 거의 0에 가깝게 했네요. 그 음수 값이 커지면 0으로 했어요. 근데 0에 가까운 부분은 0으로 안 하고 0에서 0.5 사이 값으로 이렇게 값을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수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 값으로 안 하고 최소한 0.5 이상으로 값을 이렇게 높여준. 즉 플러스 값에 해당하는 놈들은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기본적으로 0.5에서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거고 음수에 해당하는 값은 음수값이 크면 0으로 하지만 0에 가까운 이 부분은 음수인데 0에서 0.5 사이 값으로 바꿔줘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렐루 함수를 사용할 거냐 라는 것은 각 문제의 특성에 맞춰서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그려봤네요. 이게 렐루 함수고요. 시그모이드 함수고요. 여기 1에서 만나는 거죠. 1에서 만나는데 1보다 커져버리면 렐루 값이 훨씬 크고 시그모이드 값은 1에 수렴하는 거죠. 즉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하면서 1보다 커버리면 그냥 1로 수렴하게끔 만들고 또 0에 가까우면 0으로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0으로 해주고 그래서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들만 유의미하게 하는데 0 주변에 있는 놈들은 차이 값을 더 크게 벌려주고 그 차이 값을 더 크게 벌려주고 1에 가까운 것은 뭐 차이 값을 적게 두고 또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것도 차이를 적게 두고 이런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이제 값의 범위를 0에서 1로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그모이드는 유사하긴 해요. 그 레인지만 시그모이드 함수가 0에서 1 사이이고 탄 h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으로 해줬고 결국 그 x 값이 0 주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 주변에서는 값을 크게 이렇게 벌려주고 뭐 2 이상 그 값이 커지면 또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동일한 값으로 처리하는 이렇게 일부 영역 x 값이 0 주변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0 주변에 있는 그 주변 값들에 대해서만 차별화가 눈에 띄도록 해주는 거고 또 벗어나면은 나 관심 없어 그냥 또 똑같아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 변환해주는 함수들이 딥러닝에서 액티베이션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렐루의 변형으로 리키 렐루라고 하는 것은 이 렐루가 원래 음수는 0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리키 렐루는 그 0 음수값도 완전히 0으로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조금씩 차별화를 두자. 조금씩 차별화를 둬서 이렇게 기울기 약하게 양수인 것은 그 차별화를 크게 이렇게 음수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한 그런 변형 함수가 되겠고요. 이렐루 함수도 뭐 리켈루랑 비슷한데 0 주변만 조금 차별화를 하고 값이 조금만 커지면 뭐 같은 값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렐루 함수가 여기 우측에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뭐 플러스 영역은 별 차이가 없는데 비해서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값을 스케일링을 할 거냐,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줄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 함수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어떤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는 그 정답은 없어요. 각 그 애플리케이션, 각 문제 유형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참고로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의미도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수 함수는 그 a의 x승이잖아요. 그럼 a라는 값을 x승을 해서 스케일링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x가 2라면 1, 2, 3, 4를 각각 제곱을 하면은 원래 1, 2, 3, 4 이렇게 1씩 차이가 나던 것을 1제곱을 하게 되면 1의 제곱, 2의 제곱은 4가 되잖아요. 1, 4, 9, 16, 뭐 이런 형태로 그 차이 값을 크게 벌리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지수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반대로 로그 함수는 값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차이를 적게 해줄 때 로그 함수를 사용을 해요. 즉 이제 로그 지수함수하고 반대가 로그 함수니까요. 이진수, 밑이, 로그 함수의 밑이 숫자 2라면, 우리 이제 이진수를 많이 사용하니까 2라면, 만약 1, 2, 4, 8, 16, 32, 256, 522, 1024 이렇게 값 차이가 매우 커. 1하고 1024는 1000배 차이잖아요. 대략 1024를 1000이라고 하자. 1하고 1000하고 차이가 1000배가 차이 나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커서 안 되겠어. 그 차이를 매우 많이 줄이고 싶을 때, log의 밑을 2로 하게 되면, 2의 1024는 10으로 되잖아요. 즉, 1에서 1000까지 차이가 나는 그 레인지 차이를 1에서 10까지로 줄여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냐면, 만약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가 인구 기준이 1인 도시가 있고, 10배로 많은 도시가 있고, 1000배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있어. 근데 그때 이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베이스 1000배 차이인 경우는 예산이 1000배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조금 불합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00배 차이를 10배 차이로 줄이자. 그러려면은 각 인구수를 log에 밑을 2를 씌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1000배 차이였던 것이 10배 차이까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지수함수, 스케일링을 반대로 매우 적게 할 수도 있고 로그 함수. 근데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나 유사도 계산할 때는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분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면 그냥 같은 값을 해버려. 또 1보다 큰 이런 범위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면 똑같이 그냥 1로 같이 해버리고. 0에서 1 사이 또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요 레인지의 값들만 차별화가 되게끔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값을 변화시켜주는 이럴 때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